네, 저희가 독립 교육 그랜트를 머크로부터 받아서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라 교수님께서 소아 내분비 장애 간호를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에 관련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르분들께 여러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이런 소아 내분비 장애와 관련된 간호를 혁신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제 면책 조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고를 할 이해상충이 없고요. 네, 발표와 관련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일 먼저 소아 내분비 장애 간호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도구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아 노분기 장애 간호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 개발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소아 내분비 장애 간호에 적용이 된 디지털 도구의 역할, 그리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 목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호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역할과 이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환자를 간호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고 특히나 이제 소아 내분비 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 그리고 성장 패턴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환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료들, 뭐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네, 교육적인 뭐 인제 그 제약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술을 이제 실행을 함으로써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 확신을 주는 것도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지원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러한 그 소아 내분비 장애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적인 조건을 살펴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과 아동, 환자 그리고 이런 스페셜리스트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치료를 조율하는 역할도 돕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네, 전체적인 치료 프로세스를 심리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네, 가족들과 환자들은 이러한 전체 치료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을 적용을 해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치료 결과 그리고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 소아 내분비 치료의 챌린지,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챌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뭐 치료 유지율이나 특히나 이제 능력이 있는, 특히나 역량이 좋은 네, 전문 의료 인력을 유지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질환 관리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저희는 당연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과 가족들에게 말이죠. 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도 부여를 해야 하고요.
네, 계속해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환기, 아동에서 인제 성인으로 또는 인제 성인이 가기 전에 인제 청소년 과정을 겪을 때에도 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챌린지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 데이터 관리 등등이 이제 최적의 방법이 아닌 상황들도 자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상호 운용이 안 된다든가 뭐 저희가 인제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때 그렇죠. 네, 그럼 현재 새로운 디지털 혁신 그리고 간호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그 의료 헬스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 그리고 이제 간호사 역시도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해서 환자들과 연결을 하고 네, 그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데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뭐 다양한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인제 웨어러블 기기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의료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현재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AI를 헬스케어에 접목시켜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것을 통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예측하고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를 통해서 간호 그리고 간호사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초기부터 다양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관리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또는 인제 랜덤화된 뭐 여러 가지 그 제어 임상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하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간호에 있어서 먼저 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 능력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도 저희가 훨씬 감소시킬 수가 있죠. 네, 문서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을 하고 네, 간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맞춤형 치료 그리고 나은 케어 플랜을 제공을 할 수가 있죠. 네, 특히나 인제 그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니즈가 무엇인지를 고려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에비던스 기반의 프랙티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인제 상황에서 인제 데이터 기반 그리고 증가 기반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누리는 이점뿐만 아니라 인제 환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인제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현재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치료 과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환자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 제공을 하고 훨씬 더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조금 이제 시간차가 있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 관련 디지털 혁신의 발전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통합 그리고 학제 간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호사의 역할 그리고 책임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코디네이팅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사 기능들을 활용을 하는 역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개발이라고 한다면 예를 어떤 데이터가 인풋으로 입력이 되는지, 그리고 입력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은 어떤지 모든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 도구가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들, 이런 예측 시스템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런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간호사 역시도 이러한 모든 단계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것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단순히 테스트할 때뿐만이 아니라 엔드 유저가 초기 단계부터 개발에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임상 프랙티스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솔루션에 이제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할 수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그 활용도를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특히나 헬스케어는 어떻게 접목시킬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을 얻어내는데 리더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떠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소아 내분비 간호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코로나 이후로 현재 굉장히 중요해진 의료죠. 이제 원격 의료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던 디지털 툴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뭐 이제 시스템 그리고 툴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증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나 온라인 도구들도 저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등, 기기 등등 많은 혁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르커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들이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기술을 의료 헬스케어 내에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성장에 관련해 있어서, 특히나 이제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 디지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모니터링 장비, 뭐 모바일 헬스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것들을 임상이, 그리고 인제 전자 헬스 기록과 함께 통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성장 호르몬을 저희가 이제 주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용량 뭐 등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디지털 도구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아동 환자와 가족들과 관련된 최신 정보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가 실현이 되고 있는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AR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AR 기기 또는 AR 기술을 통해서 아동 환자들이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통합의 방법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 프로세스를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 과정에 통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당뇨와 관련된 치료를 할 때도 많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양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화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환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 계획, 뭐 장기적인 계획, 장기 케어를 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할 때 어떠한 혜택이 있고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되고 발전되고 있는지 다양한 에비던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과제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준비도와 관련된 챌린지가 있죠. 네, 이것은 뭐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의 준비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챌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세팅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세팅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환자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신뢰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과연 어떨지 등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인지, 특히나 AI 도구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AI 법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AI가 생성을 하는 데이터나 정보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네, 이러한 규제 역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챌린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규제 환경의 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쉽게 관가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그 도구로 이제 임상애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사용자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환경적 영향은 어떤지,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내에서 더 많은 뭐 인제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지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헬스 전문가 그리고 환자, 가족들 에게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교육과 관련된 시사점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먼저 다양한 수준과 역할에 따른 역량적인 요구 사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되겠죠. 모든 수준의 간호 교육에 대한 기술 지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뭐 이제 간호사나 뭐 환자들 전문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네, 다양한 뭐 이제 임상의 그리고 인제 임상의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및 리소스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커리큘럼도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인제 움직이고 있는 뭐 표적을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학습으로 인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평생 학습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그 단순히 커리큘럼을 개발을 할 때 한 뭐 관련된 학제뿐만 아니라 서로 학제 간의 접근, 협업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이런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학제 간의 접근이 필요하죠. 저희 서로 다른 유주와 이제 니즈를 이제 적용을 시켜야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학제들과 논의를 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오늘 제 발표의 주요 메시지 요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진 확량 그리고 환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도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인 치료 향상을 위한 리더십 그리고 임상의 기술 개발자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 가이드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임상의 그리고 기술 개발자 역시도 리더십 모두가 다 최신의 역량 그리고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모두가 협업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 이제 역할 그리고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수준과 역할에 대한 역량 요구 사항이 진화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재검토, 이제 충분한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